시장의 이슈를 통해 투자의 맥을 훅 짚어보는 이슈 훅 시간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높여줄 주식 명사수 심종섭, 윤지훈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있긴 하였습니다만 장 막판 30분을 앞두고 증시가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을지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심 대표님, 오늘 장 한 줄 평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와 같다. 어제와 같다. 네. 어제는 오늘보다는 좀 미지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계좌의 흐름이 어제와 같은 계좌를 똑같이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규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테마만 계속적으로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 장세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좌의 변화가 없는 그런 조금 아쉬운 시장이지 않나. 그리고 그게 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심 대표님께서 정확히 긁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 한 줄 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오늘은 주도주 변경이라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도주 변경. 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주도주라고 했으면 최근에는 신규 상장주나 아니면 로봇주들이 좀 강세를 이어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게 되면서 좀 주도주가 변경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좀 주도주 변경이라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주도주 변경.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슈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전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예측할 수 없는 국내 증시 속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 핫 이슈를 알아보고 그것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예, 사랑의 배터리와 같던 배터리 관련 종목들 요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들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전화 위복이 될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최근에 테슬라가 3년 만에 신규 모델인 사이버 트럭의 출시를 임박하고 있다고 하죠. 자, 테슬라의 야심작 사이버 트럭, 과연 픽업 트럭 시장에 입지를 굳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내 2차 전지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2차 전지 향방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심 대표님, 테슬라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이 사이버 트럭 학수고대하던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드디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데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테슬라의 야심작인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됩니다.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는데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도 총알도 뚫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튼튼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을 좀 전체적으로 입히면서 이용해서 사이버 트럭은 부식이 없는 그런 트럭이다 이렇게 좀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30일에 지금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테슬라 기가팩토리 5에서 첫 출고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예약이 200만 건이 될 정도로 조금은 시장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그 모양 자체도 사이버틱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전 예약이 200만 건이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날 출고량이 200만 건에 비한다면 너무 아쉬워요. 10건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첫날 출고량이 10건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는 뭐 10대 중에 직원 또 차량에 있다고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차량대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은 없습니다만 월스트저널에서 좀 얘기 나온 것들을 본다면 사이버 트럭의 주요 소재인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마 이 문제점이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애초에 좀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경도, 즉 강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성형하거나 아니면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초경량 합금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공정들을 거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생산 부족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리 이 사이버 트럭에서 조금 문제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테슬라에서 나오는 이제 공식적인 좀 입장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진 대표께서 이번에 사이버 트럭 관련한 문제점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고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자 자 블룸버그에서는 좀 혹평이 좀 이게 셉니다. 사이버 트럭은 이미 테슬라에게 악몽이다라는 그러한 비판을 했는데 와, 신 대표님 이거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린 것에 비해서 초기 고객의 인도 물량이 턱없이 좀 부족한 게 좀 사실이거든요. 지금 $100 보증금도 받았고 제일 처음에 지금 CEO가 사이버 트럭을 출시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39,900달러로 홍보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출시를 하기 하루 전인데도 아직까지도 가격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1월 초에 사이버 트럭 시제품을 좀 출시하는 것을 그 시제품 좀 봤을 때는 트렁크 부분이 좀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단차 부분이 좀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언론에 나서면서 조금 안 좋게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SNS에서 공개된 영상을 좀 보면은 오프로드 테스트 중에서 이게 경사가 드는 그런 곳으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그 애를 먹으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좀 사이버 트랙에 대한 전체적인 의구심이 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모습을 볼 때 돈값을 못 한다 이런 비판까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달 실적 발표할 때 CEO 일론 머스크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 사이버 트럭이 우리는 이 사이버 트럭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덤을 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뭐 머스크도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게 실패작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영상을 봤더니 우리 이제 벌초나 성묘 갈 때 보면 저 정도 경사 네.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좀 너무 힘들게 가는 모습이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이러한 부분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 비관론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시장 한켠에선 그렇다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고 이것이 이제 커플링된 우리나라 2차 전지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증시 이제 격언 중에 하나를 본다면 일단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테슬라가 기존의 주가들을 봤었을 때에도 요 사이버 트럭 이슈 전에는 그래도 나름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다가 요 사이버 트럭 출시를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주가가 좀 미비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에도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격언들이 조금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 보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본다면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나 봤더니 사이버 트럭 이슈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전고체 개발사와 메타톤과 그다음에 포스코의 리튬 공장 준공 이런 이슈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사이버 트럭의 뉴스들을 조금 억누르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오히려 투자 심리를 조금 살려놓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던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차 전지주들의 하방을 조금 막아주고 주도주들은 다시 한번 더 올려주는 모습들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윤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 약간은 위안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